안녕하세요. 강화군청 정보화교실 강사 차병찬입니다. 이번 시간은 안드로이드에 대한 소개와 각 부분의 명칭과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안드로이드가 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드로이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손님이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걸어갈 수도 있고 승용차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이 버스를 이용해서 목적지까지 가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는 버스를 타게 되는데요. 이 버스는 기계장치고요. 이 버스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운전기사가 필요합니다. 기계장치가 스마트폰 기계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 버스를 운전해주는 운전기사가 바로 안드로이드가 스마트폰에서 하는 역할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마트폰 사용자는 이와 같은 기계장치와 운전기사, 즉 스마트폰 하드웨어와 그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운영 프로그램이죠. 운영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앱을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기기장치를 만드는 곳은 즉 하드웨어, 스마트폰 하드웨어를 만드는 회사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삼성전자, LG전자, 또 아이폰이 있죠. 그 다음에 운전 프로그램인 안드로이드를 제작하는 회사는 구글에서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만든 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프로그램을 이렇게 삼성전자와 LG전자에서 이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서 하나의 완전한 스마트폰을 제작을 하고요. 이렇게 만든 스마트폰은 삼성전자나 LG전자에서 판매를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스마트폰을 판매를 대행해주는 통신회사에서 구입을 해서 이것을 판매 대행을 하게 됩니다. 더불어 통신회사에서는 이 요금제라든가 각종 다른 부가 기능들을 함께 넣어서 판매를 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이러한 이 스마트폰을 구입을 하게 되면 몇 가지 앱들은 삼성전자나 LG전자 또는 이런 이 스마트폰 판매 대행 회사인 통신회사죠. SK, KT, LG 이런 곳에서 몇 가지 앱들을 자체적으로 포함해서 판매가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우리가 직접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앱이라고 하는 요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구입을 하게 되고 몇 가지는 구입할 때 이 안에 내장이 되어 있죠. 그리고 내장되어 있지 않은 앱들은 우리가 플레이 스토어라고 하는 앱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앱을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폰은 크게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드웨어와 안드로이드가 들어있는 스마트폰 본체,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할 앱은 추후에 따로 설치를 하게 되죠. 특정한 분야에 사용되는 전문적인 앱들, 이런 것들은 무료로 구입을 할 수도 있고 유료로 플레이스토어에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안드로이드 폰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안드로이드는 스마트폰 하드웨어를 제어해주고 앱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중간 역할을 해주는 운영체제 프로그램에 해당하고
이러한 앱들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중간 역할을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은 스마트폰의 각 부분의 이름과 역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분의 이름과 역할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 아래와 같은데요. 즉, 이름을 통해서 그 구성 요소가 하는 역할이 뭔지 유추를 해낼 수 있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 보는 구성 요소라도 그 명칭을 알게 되면 내가 비록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았지만 요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유추를 해낼 수 있다는 얘기죠. 스마트폰이 빠른 주기로 업그레이드가 되는데요. 기존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던 어떤 요소를 사용하고 싶다 할 때 그 이름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떤 건지 빨리 파악을 해내면 처음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라도 쉽게 적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 관련된 강의를 듣거나 또는 스마트폰을 잘 아는 전문가에게 설명을 들을 때도 각 부분의 명칭을,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은 그 부분에 대한 또는 그 기능에 대한 설명을 훨씬 더 빨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좋은 설명이나 강의를 듣더라도 해당 부분에 대한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으면 그 설명이나 강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어렵게 느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각 부분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본인이 스마트폰을 사용을 할 때 생길 수 있는 궁금증이나 각종 의문들을 전문가나 강사에게 질문을 할 때 훨씬 더 정확한 표현으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은 스마트폰이 바뀌어도 내가 기존 스마트폰의 각 부분의 이름과 역할들을 잘 알고 있으면 스마트폰이 바뀌어도 쉽게 그 스마트폰에 적응하게 해주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각 부분의 이름과 역할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마트폰 기계장치입니다. 스마트폰 전면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회색 부분은 화면이고요.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음량 버튼이 있고요. 또 삼성 스마트폰은 빅스비 버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모델에 따라서 음량 버튼이나 이 빅스비 버튼이 또는 음량 버튼만 있을 수도 있고요. 요것이 지금 현재 화면에서는 왼쪽에 있지만 요게 오른쪽에 붙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 밑에 아래쪽에 전원 버튼이 이쪽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자, 모델이 계속 바뀌고 하다 보면 이런 버튼이나 특히 전원 버튼이나 음량 버튼들은 위치가 바뀌는 경우가 있으니 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스마트폰을 구입을 하시고 몇 번 사용해 보시면 쉽게 파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엣지 스크린이라고 하는 것은 화면이 둥그렇게 꺾이는 부분에 살짝 표시되는 그런 스크린을 말하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한 역할은 화면 설명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문 인식 센서는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문 인식 센서가 이렇게 화면에 자리 잡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모델에 따라서 전원 버튼에 엄지손의 지문을 이렇게 스캔을 해주면은 지문이 인식되는 모델도 있습니다. 자, 전면 카메라가 있고요. 자, 전면 카메라는
화질은 좋지 않지만 본인의 그 셀프샷을 찍는다던가 할 때 사용을 하고요. 근접 조도 센서는 수화기를 귀에 댔을 때 화면의 전원을 일시적으로 중단시켜 배터리를 절약하거나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하고요. 또 실내에서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다가 실외로 나갔을 때 갑자기 밝은 곳에 나가면 화면이 희미하게 안 보이게 되는데요. 이때 이 조도 센서가 작동을 해서 주변이 밝을 경우에는 화면을 좀 더 밝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유심 카드나 또는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메모리 카드를 집어넣는 곳입니다. 삽입하거나 뺄 때는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요거를 이때 사용되는 핀이 있습니다. 이 핀을 가지고 눌러서 유심이나 메모리 카드를 탈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가운데 부분은 스피커가 있고요. 자, 이 스피커는 우리가 통화할 때 주로 사용을 하고요. 스피커가 이쪽에도 이렇게 스피커가 있습니다만, 스피커가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요. 아랫부분에는 USB Type-C라고 하는 규격의 충전 잭을 연결할 수 있는 그 커넥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스마트폰이 Type-C라고 하는 규격의 충전 잭을 사용을 하고요. 물론 이 Type-C 잭은 충전할 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마이크를 연결을 할 수도 있고 이어폰을 연결할 수도 있고 또 PC나 다른 장치에 연결을 할 때도 사용이 됩니다. 자, 뒷면을 보겠습니다. 자, 뒷면에는 먼저 후면 카메라가 있습니다. 자, 모델에 따라서 이 카메라 개수가 달라집니다. 지금 여기에는 렌즈가 3개가 있고요. 어떤 모델은 렌즈가 하나 또는 2개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 왼쪽에 좀 더 큰 렌즈가 달려있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플래시라고 하는 것은 빛이 약할 때 내가 수동 또는 자동으로 이 플래시를 켜서 이 보조광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요. 모델에 따라서는 심박수 측정 센서나 기타 다른 센서들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을 갖다 대면 심박수를 측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모델이죠. 자, 다음에 마이크가 잘 보면은 이 윗면인데요. 이 부분은 마이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통화할 때 사용되는 마이크는 여기 있는 걸 사용을 하게 되죠. 스마트폰 위치상 이 마이크를 사용을 하는데 실제로 대부분의 스마트폰은 위에 마이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마이크는 인터뷰 마이크라고 하는데요. 위에 이 인터뷰 마이크는 언제 사용을 하냐면요. 다른 사람이 내 스마트폰에 이야기를 할 때는 이 윗부분을 사용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마이크는 스마트폰에서는 2개의 마이크가 있고 그 중에 상황에 따라서 위쪽 스마트폰 상단에 있는 마이크를 써야 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같이 설치를 해 놨습니다. 자, 이 부분은 NFC, MST 안테나라고 하는 실제 눈에 보이는 안테나는 아니고요. 이 커버 바로 뒤에 설치되어 있는 안테나들이고요. 그 다음에 무선 충전 코일이라고 하는 것들은 요건 뭐냐면요. 스마트폰을 충전을 할 때 무선 충전 거치대에 올려만 놓으면은 자동으로 무선으로 충전할 때 사용하는 기능을 가진 부분인데요. 요 기능은 스마트폰의 저가형 모델에는 일반적으로 들어있지 않고 중가 이상의 모델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안테나가 요 아래쪽에 있고요. 자, 여기 스피커는 이런 식으로 스피커가 달려 있을 수가 있는데요. 또는 가운데 하나 있거나
이렇게 이 스피커들이 있는데, 이 스피커는 우리가 음악 감상을 할 때 사용을 하고요. 이어폰 연결 잭은 스마트폰 모델에 따라서 이어폰을 연결할 수 있는 잭이 있는 경우가 있고, 이어폰 연결 잭 대신 USB-C 타입의, 자, 여기죠. 연결 커넥터에 이어폰을 연결을 할 수 있는 방식의 그런 이어폰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이번엔 다른 회사 LG에서 나오는 스마트폰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비슷한데요. 차이점이라면, 자, 볼륨 버튼 있는 거는 비슷합니다. 이렇게 볼륨 버튼, 전원 버튼. 자, LG폰 같은 경우에는 화면을 2번 터치를 하면, 연속 터치를 하게 되면 화면을 켜고 끄고 하는 그런 기능이 일반적으로. 자, 그리고 이 볼륨 버튼 밑에 구글 어시스턴트 버튼이라는 게 있어서요. 음성으로 스마트폰에다가 음성 명령을 사용할 때 이 버튼을 누르고 사용을 하거나, 또는 나중에 배울 홈 버튼을 길게 한번 누르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근접 조도 센서가 달려 있고요. 전면부 카메라가 가운데 있거나, 또는 옆쪽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화기는 스피커를 말하는 거죠. 전화 통화할 때 사용하는 스피커, 수화용 스피커를 얘기를 하고요. 지문 인식 센서가 들어가 있고, LG 폰들 중에 상당수는 USB-C 타입이 아닌 일반적인 이어폰 잭 타입의 이 커넥터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USB-C 타입의 충전 커넥터, 연결 커넥터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외장 메모리나 또는 유심 카드를 장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마이크가 역시 상단, 하단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 후면 카메라와 이 플래시가 있고요. 기타 센서가 이곳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 무선 충전을 위한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NFC 안테나나 LG페이 같은 이런 그 무선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안테나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